이게 우선 수원하고 확통은 이제 공통 교재입니다. 공통 교재. 그래서 수원 확통 파트는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나중에 수투가 연결되게 될 거예요. 우리 현강 기준으로 두 주 이렇게 이제 끊어 나갈 건데, 이제 확통의 주제가 좀 많은 편이라서 아마 세 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2주, 3주, 그 다음에 수투 4주 이렇게 이제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길게는 전체 한 10주 정도까지 되는 그런 긴 강의가 되긴 할 건데, 어쨌든 준킬러 주제를 하나하나 잡아서 한 23개에서 4개 정도 주제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파고들면 여러분들의 약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6월 모의평가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쉬운 편이었어. 굉장히 좀 쉬운 편이었고, 쉽다라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앞쪽에 이제 위기 상황이 거의 없는, 그리고 계산 실수도 많이 유도되지 않았던 그런 시험이었는데, 좀 반대로 가형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를 많이 어려워했었어, 친구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워했나 했더니 중간에 계산 실수도 좀 많이 유도가 되고, 위기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나가는 되게 좀 좋은 강의여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자. 올해 나형 문제가 쉬웠으니까 수능 문제도 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너희들의 긴장감을 너무 낮춰가지고 그냥 쉽게 공부하려는 그런 생각만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좀 어려운 부분들 해줘야 중간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고요. 우선 콘텐츠 순서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줄여서 지로 함수, 이렇게 콘텐츠를 잡아놨고, 삼각함수의 정의와 규칙성, 사실은 되게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2번이야. 세 번째, 사인, 코사인 법칙과 평면기와, 딱 봐도 그냥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들인 거예요. 어려워하는 주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연히 여러 가지 수열, 고난도 출제가 상당히 빈번하죠, 수원에서는. 그래서 수원에 중요한 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4개를 압축을 했어. 4개를 압축을 했어요. 딱 위기가 될 만한 준킬러. 그래서 번호대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보통 17번에서 쉬운 21번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웠던 21번 말고요. 쉬운 21번, 그다음에 27번부터 30번, 아주 쉬웠던 30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6평 30번은 킬러로 분류될 수가 없어. 6평 30번은 뭐예요? 그러니까 준킬러. 이렇게 포함돼서 요 안에 스펙트럼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형의 특성상 앞쪽에 개념이나 내용들에 좀 대한 부분들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우선 봐봐.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 우선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제 기본적인 지수 계산식, 로그의 기본 성질에 대한 설명을 하질 않는 거야. 지금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특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수함수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그함수도 같이 특성을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우선 그냥 하나하나 끊어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우선 0번이라고 쓸 건데 지수, 그 다음에 로그의 기본 계산, 그 다음에 공식, 이건 당연히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 그냥 높아심에 딱 하나, 그럼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뒤에 책 있단다. 교재 뒤에 가져오셔야 돼요. 이거예요. A에 X가 B다, 이렇게 만족해요. 그 지수꼴 표현인 거잖아. 맞죠? 이런 상태에서 A가 0보다 클 때에는 이것이 실수 지수로서 정의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맞아?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A가 1이 아닌 경우,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보자고요.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면 이것을 만족하는 X가 유일하게 결정되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었어? 이거 로그라고 쓰더라. 그런 X를 A를 밑으로 하는 로그라고 쓰더라 라는 이 사고 방식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식과 연결 고리를 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찍고 가고, 그다음에 1번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함수다 라고 표현했던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본형이죠. y는 ax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y는 ax. 이렇게 y는 ax. 자, 우선 봐봐. y는 ax가 있으면 교재 안 가져왔어? 뒤에. y는 ax 이렇게 얘기를 하면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y는 ax라고 얘기를 할 때 얘가 지수함수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얘도 뭐라고 써야 되냐면 a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동일하게 조건이 만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실수가 있으면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얘인 거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죠. a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아닐 때 라고 얘기를 했다면 a는 1보다 큰 경우와 a가 1보다 작은 양수인 경우 두 가지는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한다라는 기본 표현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맞지?
이건 당연한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수함수의 표현은 우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인 거잖아. 너랑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그럼 봐봐. 기본형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기본형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그럼 그 기본형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항상 이렇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뭐였지? 얘는 밑과 상관없이 항상 이 점을 지날 거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기본형의 기본 특징 첫 번째 0,1을 밑과 상관없이 항상 지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가지고 있는 재밌는 특징이 이제 점근선이라는 게 있었고 이 점근선은 함수의 극한을 사실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면 우선 좋다. 이렇게 맞아. 그런 상태고요.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세 번째는 증감 정도의 표현을 우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이야기.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고, 어머나, 이거 잘못 썼어.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기본형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 이거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두 가지로 우선 끊어낼게요. 대칭이동이나 대칭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평행이동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함수의 그래프 해석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된다고. 자, 그럼 어쨌든지 간에 다시 봐봐. 얘가 어떠냐? 밑이 서로 역수관계를 가지면, 자, 무슨 쭉 대칭? Y축 대칭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내가 2x라고 이렇게 쓰면 너는 y는 2분의 1의 x야 라고 쓰기도 하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x 이런 거 좀 생략을 한 상태고요. 이렇게 대칭성을 갖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요? 됐죠? 뭐 이런 성질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추가를 했었지. 밑의 변화에 따라서 쟤들의 그래프의 특징들이 바뀐다면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이렇게 내가 y는 3x라는 걸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이제 밑이 1보다 크면서 커지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요 모양을 잘 기억해 줘야 된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얘도 대칭이 되면 이렇게 그려내면 뽀로로로로로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너는 y는 뭐 3분의 1 x 이렇게 써주면 너도 대칭인데 어쨌든 여기도 잘 봐야 돼. 얘는 밑이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됐을 때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밑이 2분의 1인 거고 밑이 3분의 1인 거야. 그럼 2분의 1이 더 큰 거거든. 자 봐. 요 교점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은 어쨌든 밑이 커지는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냥.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래프의 기본 틀들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마디만 추가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꼴을 우리가 보통 2차 함수에서도 많이 쓰던 건데 이거 이제 아래로 볼록이다. 그러니까 나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알고 있는 건 좀 좋아. 뭐라고요? 아래로 볼록. 이렇게. 지금 이 얘는 어떤 상태가 됐든지 간에 그냥 아래로 볼록이야. 맞지? 그런 상태야. 그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두 번째, 그럼 로그 함수도 있어요. 로그 함수 이렇게 이제 표현하도록 합시다. 로그 함수 이렇게 표현해봐. y는 로그 a의 x 그러면 다시 사실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보통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같이 나와 같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문제들이 대부분 그건데 같이 나온다고 똑같이. 왜 그럴까?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다. 라고 판단해줘. 그래서 항상 너희들 문제를 볼 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동시에 등장됐는데 얘들의 밑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너희들은 이걸 해야 돼.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그 역함수 관계인가?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겹쳐지는 거야? 대부분 그걸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밑이 똑같은지 아닌지를 관찰하는 건 되게 좀 중요하다. 아무튼 간에 밑이 똑같다? 역함수다. 이거 당연한 거죠. 얘랑 y는 x에 대해서 무슨 층이다? 대칭이다. 그러니까 이 대칭 이동에 이미 포함이 되는 거니까 묶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가 제대로 정의가 되려면 어쨌든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이 X가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또 정의역으로서 의미가 있을 거야. 평행이동 전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로그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더냐? 너의 역함수 형식이잖아요. 얘들의. 그죠? 그래서 뒤집어져 있는 대칭이동되어 있는 형태로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지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로그 2의 x야 이렇게 이제 써보면 너는 증가하는 함수야. 얘도 마찬가지 판단을 하죠. 밑에 따라서 너의 증감이 바뀌는 건 다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상태라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근데 얘는 특징이 어떠냐면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볼록한 상태죠. 맞아? 그런데 잘 봐봐. 이 녀석을 x축 대칭이동했다라고 표현되는 로그 2분의 1의 x라고 쓰여져 있는 이 녀석은 감소하는데 얘 봐봐요. 얘는 성질이 좀 바뀐다고 보는 게 좀 좋아. 따라해볼까요? 아래로 볼록. 이거 하지 않기로 했지. 이거 너무 올드한 스타일이다. 레트로풍이다. 그래서 얘기 안 하기로 했죠. 그냥 따라해봅시다는 취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이거 아래로 볼록한 거야? 위로 볼록한 거야? 알았죠? 이런 상태로서 얘 특징이 좀 바뀌더라. 그러니까 밑에 따라서 그런 느낌. 근데 얘는 지금 x축 대칭이에요. 맞아? 됐지? 그런 상태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마디 더 덧붙이면 요런 거죠. 요거. y는 로그
3의 x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잘 봐봐. 밑이 1보다 크면서 커지는 방향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얘를 또 x축 대칭 이동하면 이 녀석이 바로 뭐야? y는 로그 3분의 1x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도 2분의 1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바로 밑이 커지는 방향이야 정도를 기억하면 좋아.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선생님이 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로그는 밑이 커질수록 고개를 숙이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목 볼록 상태도 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자, 평행이동에 대한 기본 표현들은 뭐 당연히 참고 삼아 좀 써드리면 이런 거예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지금 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좀 복습해 보려고 그래요. 이 녀석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는 y 축으로 n만큼 얘는 f x 축으로 n만큼 이렇게 이제 표기하기로 약속한다 정도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네 번째 이야기 좀 더 갈게요. 대칭 이동의 표현. 자, y는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있다. 당연히 이 녀석을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는 그대로고 y의 부호를 바꾸면 된다. 이건 뭐 점의 평행 이동이나 점의 대칭 이동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 두 번째, 너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더라? y는 그대로고 요런 거 조심하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x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됐죠? 더 깊은 설명은 우선은 하지 않을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교과 내적 개념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냐를 좀 다시 복습을 좀 해보고 싶었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준킬러, 뭐 킬러 이런 얘기를 할 때 과연 문제를 봐봐. 이게 기술적인 측면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냐라는 거야. 내가 이게 아니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지. 니들이 문제를 잘 풀려면 그냥 이게 튼튼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그냥 교과서의 수준에서의 문제를 읽고 교과서 수준에서 해법을 찾아서 문제를 정리한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개념을 잘 연결해야 돼.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링크업이라는 얘기들을 가끔 던지거든. 내가 개념에 조각 난 것들이 문제 안에서 자석처럼 딱딱딱딱 붙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거나 테크니컬하게 가거나 뭐 기능적으로 가거나 뭐 스킬을 부리거나, 특히나 나영은 그럴 필요조차가 거의 없어. 딱 교과 수준의 해석. 뭔가 넘나드는 개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딱 담아다가 교과 수준의 해석으로 정리를 해주고 계속 그래 왔었던 거야. 그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문제를. 그럼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준킬러 문제가 얘를 과연 벗어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그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런 기본 개념과 더불어서 함수의 그래프에다 뭘 섞으려고 하는 거냐면 얘들은 결국 좌표 해석을 디테일하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야. 좌표 해석. 그러니까 다시요. 교육 과정이 좀 제일 중요해. 선생님 그걸 좀 다시 강조할게. 우리가 보는 시험은 논술 시험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시험은 수능 시험이야.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준하여 질문들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뭔가를 움직여야 돼. 근데 지금 보면 교육 과정이 바뀌었어요. 첫 이제 시험인데 정말 끔찍한 시험이죠.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 엄청나게 끔찍한 시험인데, 이 시험에서 보통 처음에 교육 과정이 바뀌었을 때 보통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뭐 크게 바뀐 거 없다 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정말 무식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교과의 순서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문제 출제의 방향성은 좀 완전히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전 교육과정은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떨어져 있었어.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출제할 때 지수, 로그의 수의 성질도 깊이 있게 물어보고 이 함수도 깊이 있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출제할 때마다. 근데 지금은 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단원이 그냥 지수함수, 로그함수예요. 수의 성질은 함수를 설명하기 위한 부록인 거야.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기본 계산형은 물어보지만 결국엔 여기서 물어보는 사점 유형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 문제는 안 넣었다고. 왜? 여기는 함수의 그래프 해석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분석하면 얘들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낼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인지하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주제를 잡았다. 그러면 여기 좀 지워볼게. 저렇게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4점짜리에서 뭘 물어볼 거냐? 요번 21번 보면서 혹시 나 떠오르지 않았니 혹시? 안 떠올라. 우리 수업하지 않았나 계속? 우리 휴가 했었나요? 한 번 했었나? 아 여기서 안 했구나. 여기 수업을 안 했네? 잠깐만. 이거 안 했었니 우리? x1, y1, y2, x2 이거 기울기. 아 넘어갑시다. 나도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네요. 넘어갈게. 아무튼 넘어가자. 요 얘기 그냥 좌표 해석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좌표 해석이야. 이렇게. 결과적으로 형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용적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 너희들한테 뭐 물어볼 거야? 좌표계를 해석해서 물어본다고.
함수의 그래프를 놓고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좌표를 가지고 뭔가를 풀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선 교점을 찾게 한다. 자, 교점 이렇게 썼어요. 교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결국엔 방정식의 분석이야. 방정식. 왜냐하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다. 그럼 얘가 뭐라고 물어보겠어?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풀려면 등식이 성립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너를 만족하는 방정식에 자 뭐라고 썼니 내가? 실근이 필요하다고. 요건 좀 지울게요. 실근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방정식의 실근을 그냥 직접 구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그냥 이건 쉬운 문제인 거야 이렇게 풀면. 근데 대부분 이걸 직접 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다면 미정상수를 두고 가야죠. 뭔가 미정상수를 두고 이것들에 대한 관계를 해석해야 되니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잡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맞아? 그러면 직접 구할 수 있던 미정상수의 관계로 찾을 수 있던 이 내용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기하적 상황으로 연결을 해야 돼. 기하, 도형. 그래서 좌표를 해석한다라는 측면은요, 보통 우리가 해석 기하라는 표현들을 써. 해석 기하. 뭐예요? 도형과 더불어서 해석이라는 건 좌표계를 해석한다 그래서 결국엔 이 도형 얘기를 섞어야 된다고. 뭐 해줘야 될까요? 이 수선의 발을 무조건 내려야 돼. 뭐라고 썼어? 뭐라고? 수선의 발.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니?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을 작도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삼각비나 피타고라스 정리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사인 정리와 코사인 정리를 쓸 여력은 없어. 좌표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진 않게 출제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시면 돼요.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킬포인트야. 그럼 이 안에 잡았던 어떤 좌표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다. 알았습니까? 자, 다시 기본형 그래프, 기본형 그래프에 대한 대칭 이동, 평행 이동, 그리고 기본적 좌표 해석의 방식, 방정식을 직접 풀 수 있을 때 없을 때에 대한 기본 행동, 하지만 기하적으로는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정도 수준에서 뭔가 해결을 하겠다. 딱 여기까지. 이게 테마 1번에 있습니다. 테마 1번. 근데 이제 여기 한 주제당 선생님이 보통 한 8문제, 많게는 10문제 이 정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즌 1은 문항수가 많지는 않아 80한 5문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문제 중에 1번과 2번은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문과형 문제는 아닙니다. 이과형 문제. 그래서 문과형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 알았죠? 분명히 의미가 있어서. 자, 이제 문제로 갑시다. 문과형으로 풀어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번. 이렇게. 1번. 문제 봐봐. 여기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죠.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이게 뭐 하는 애야 이거 갑자기. 2 갑시다. 약 2.71 정도 되는 그냥 무리수야. 무리수. 2.718 이렇게 가는. 너희들 3.14도 있죠. 파이. 그러니까 파이도 수로 인정한 거잖아. 파이를 뭐라고 쓰니? 3.14라고 쓰죠. 얘도 무리수야. 맞아? 얘도 그런 수라고. 2.7 정도 되는 수인 거예요. 알았지? 그럼 내가 만약에 거기다 대고, 자, 봐. 1번. y는 2x다 라고 써주면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증가하는 금방 봤던 지수함수인 거예요. 지수함수.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숫자 2.71 정도로 만들어지는 지수함수.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무리수 이런 녀석을 자연대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 문과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참고만 하면 돼. 시험에 나오진 않아.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2번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내가 로그를 쓸 건데 로그의 밑이 만약에 2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러면 증가하는 로그 함수지? 맞아? 근데 그걸 표기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로그인데 자연 로그야.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했대. 약속인 거야. 그냥 밑이 2인 로그. 아까 그렸던 증가하는 로그 함수요. 얘는 증가하는 지수 함수고 서로 그럼 무슨 관계겠어? 역함수 관계겠죠? 맞아? 그냥 그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L은 이렇게 쓰여진 건 그냥 밑이 2인 로그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돼. 알았지? 선생님이 왜 이과형 문제인데 풀어주려고 하냐?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 언제 만든 거냐면 작년에 만든 건데 2020 학년도 대비 9월 모의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육모밖에 안 봤지만 9월 모평. 사실 육모도 중요하고 구모도 중요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구모가 거의 방향을 좀 결정을 하죠. 전 범위가 다 들어가니까. 그죠? 그때 구모를 봤는데 거의 가형. 예. 15번이 나한테 딱 꽂혔어. 그때 되게 독특했던 문제가 15번, 21번. 자, 난 지금 30번 얘기했니 안 했니?
이야기 안 했어.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좋은 문제 같지도 않아 보였어, 느낌이. 패스. 근데 21번 되게 독특했고, 이거 이제 교육과정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빠이빠이. 장례식 치렀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15번 문제가 뭐냐면 이거였어. 보통 가형 문제에서 이런 난이도의 문제면 그냥 쉬운 문제일까, 어려운 문제일까? 그냥 가형으로 생각해봐. 이거 쉬운 문제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딱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왔는데 애들이 어버버버버버 한 거야. 뭐 이렇게 푼 거라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21번 정답률하고 비슷하게 나왔어. 자, 다시. 15번이면 저건 준킬러 위치도 아니에요, 그냥. 쉬운 4점 위치라고. 내가 맞지? 근데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었던 작년 가형 아이들이 9평에 여기서 당황한 거야. 기본적인 풀이 방법으로 잘 접근이 안 되고 뭔가 새로운 유형은 아니거든? 새로운 유형은 아니라서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뭔가 딱 내기 걸리면 어떻게 돼? 당황하죠. 딱 여기서 이 느낌은 뭐였어? 당황했나? 이런 느낌. 당황할 만한 문제인가? 그럴 수 있겠더라고. 당황해서 막 틀린 거야. 그래서 그 객관식의 어떤 정답률을 조절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15번. 6평은 18번. 그러면 선생님이 했었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얘들아, 니들도 문제를 풀다 보면 나형도 마찬가지인 게 나형 작년 수능에 왜 점수가 떨어졌을까가 중요해요. 올해 6평이 되게 쉽게 나왔다고 막 이렇게 미소 띄고 있으면 안 돼. 이거 작년에도 6평, 9평은 쉬웠어, 나형은. 근데 작년 수능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르르르르 점수대가 무너졌어. 원점수가 막 떨어졌어.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미안하지만 어렵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쉽다라는 표현 좀 썼어. 쉽다. 뭐 킬러도 그렇게 킬러답지 않고. 근데 원점수가 떨어진 근거는 딱 하나예요. 3점부터 흔들어진 거야. 3점부터 계산이 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그리고 이런 거죠. 아, 왜 풀려야 되는 번호대에서 잘 안 풀리지? 뭔가 약간 새로운 느낌은 아닌데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려. 이렇게 약간 당황하게 되는 문제가 지뢰밭처럼 있었던 거예요. 세 문제당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뢰밭의 느낌. 여기 지나가고 한 두 걸음 가니까 펑 터지고 저쪽으로 하니까 펑 터지고 눈물 찔끔이죠. 킬러는 구경도 못하고. 자, 작년 수능을 보면서 그냥 얘들이 이렇게 내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이번 3평과 4평 나뉘기 꽤 어려웠을 거야. 근데 6평을 이렇게 그냥 작년에 애들이 출제 실수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6평을 좀 많이 떨어뜨렸는데 난이도를. 어쨌든 작년 수능을 좀 기반을 해봤을 때 그냥 문제 쉽다고 만만하게 볼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14번부터 21번까지 누가 준킬러가 될지 모른다, 이러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맞아. 왜? 당황하지 않으려면. 선생님, 그러다가 문제 쉽게 나오면 어떡해? 아니, 쉽게 나오면 잘 보면 되지. 근데 문제는 쉽게 공부하다가 얘가 등장되면 어떻게 돼? 무너진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들은 도대체 왜 무너졌을까? 첫 번째, 난이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여기 되게 재밌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1번 문제 한번 풀고 1번, 2번까지 풀고 우선 좀 설명을 한번 또 진행해 볼게요. 1번 문제 볼게요. 자, 우선 요거는 그냥 증가하는 지수함수야. 근데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y는 자 lnx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딱 문과형으로 이렇게 쓸게요. 로그 이렇게 수정하면 돼. 2는 2.7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고 거기다가 로그 2의 16.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야. 이거 뺄 셈이니까 나눠버릴까? 그 생각도 좀 할 수도 있겠고. 근데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내가 뭐라고 그랬니? 기본적인 해석의 방법은 그냥 기본형 그래프 평행이동, 대칭이동. 잠깐, 이거 가리면 너랑 너랑 역함수. 맞아? 역함수 이후에 평행이동. 그냥 기본적인 거야, 둘 다. 밑은 동일하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겹쳐지겠구나. 이 정도가 기본 생각이라고.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 녀석 위에 A라는 점이 있대. 너에게 A라는 점이 있고, 너에게 B라는 점이 있어. 너에게 A라는 점이 있고, 너에게 B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5A 그랬다고. A라는 점을 바라본 요 선분의 길이의 2배가 5B, B라는 점의 그냥 길이의 2배다. 길이가 2배다.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패스.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이게 킬포인트였어요, 사실은. 진짜 별거 아닌데. 각 A, O, B가 몇 도다? 90도다. 90도요? 90도. 그럼 이걸 만족하는 OA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니까 A의 좌표를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작년 9평 문제를 거의 그대로 변형한 거예요, 지금. 그대로 나온 건 아니고요. A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기울기는. 맞습니까? 그죠? 별 얘기 아니야. 그럼 얘의 접근 방법은 이래. 첫 번째, 일반적으로 얘를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건 하나거든. 얘들아, 각 A, O, B가 직각이야. 그림도 뭐 좀 이따가 다시 그려드리긴 할 건데, 야, 그럼 OA라는 녀석의 기울기랑, 응? 이거 기억하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보통 떠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통 안 떠올리나요?
우선 이렇게. 근데 이거 그렇게 풀면 잘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써버리면 지수하고 로그가 막 엉켜진 방정식이 등장한다고. 지수 로그 엉켜있는 방정식은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당황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거야. 90도 회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연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도 있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아까 얘기했죠.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알아 모르겠다. 수선의 발 내려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아? 차례대로 풀어볼게. 자, 얘는 잘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얘가 잘 안 풀렸어. 자, 보통 이거부터 시작했던 애들이 꽤 많더라고.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야, 90도를 어떻게 돌리나? 이런 생각들. 자, 문제를 한번 가보고, 문제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려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래프는 EX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이건 증가하는 지수함수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인 거예요. Y는 그냥 이렇게 쓰자. EX가 있고, Y는 X라는 직선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 왜? 대칭성. 그러니까 LN이라고 쓰여져 있는 저 녀석은 이렇게 대칭일 거고, 그 녀석이 밑으로 빠지니까 이렇게 평행이동 될 거 아니니? 아직 그리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원점 기반으로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 모르니까 그냥 찍고 가자고. A라는 점이 있다? 그럼 너보다 길이가 2배가 되게 직각이 되게 이렇게 그려내면 그 B를 얘가 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16이 얘는 어쨌든 2.7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맞니? 두 가지로 풀어드릴게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요, 사실은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 제일 좋을 수 있어요. 얘들아. 그냥 우선 요거. 사실은 난 가형 같은 경우는 이걸로 설명을 하거든. 근데 지금 가형 나형 차별하시는 겁니까? 아니, 가형 나형 구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그죠? 선생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남녀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뭐 그런 발언이 나올 때 오해하지 마시고, 가형과 나형은 차별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구별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봐봐. 수선의 발이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선생님? 봐. 여기 보면 여기가 B라는 점이 있고 여기 A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가 직각이 되게 이렇게 놓고 길이를 2배로 줬죠. 결국엔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우리가 어떤 도형들을 해석하는 방식들은 좀 약간 단순해. 문 좀 닫고 올게요. 예?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는 얘기는 기하적인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도형. 그죠? 그럼 도형의 해석은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점 따져보고, 뭐 특이한 점들이 있잖아, 점. 그리고 특수한 몇 개의 선 따지고,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도형들에서 그들의 닮음을 따지고, 완벽하게 있다면 합동을 따지고, 야, 이거 끝이요. 이거 하던 거야, 이거 그냥. 똑같은 게 어디니, 이런 거. 그렇습니까?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건데요? 자, 봐봐. 내가 이 점의 좌표도 모르고 이 점의 좌표도 모르겠어, 지금 사실은. 근데 무슨 발을 내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 이렇게 내렸어. 수선의 발. 그럼 얘는 어디다 내릴 거야? 여기다 내릴 거야? 저기다 내릴 거야? 아무데나 내려. 뭐 내려, 이렇게. 감 잡으셨나? 여기를 내가 땡글땡글이라고 할게, 여기를. 여기를 X라고 할게, 이렇게. 얘네 둘이 더하면 무슨 각? 직각이죠. 맞아? 얘네 둘이 더하면 직각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직각인 거잖아? 그럼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X라고, 요만큼이. 여기가 땡글이고, 얘랑 얘랑 어때? 닮았죠? 정현경, 차은우, 닮았죠? 웃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해요. 예, 닮았잖아. 눈 2개. 콧구멍 2개. 입술. 귓구멍 2개. 다리 2개. 닮았죠? 비율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뭐라고? 비율의 차이가 나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지. 얘는 닮았어. 비율의 차이가 나는 거야. 오래간만에 수업하니까 좀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으나 쉽지 않네요. 봐봐. 이거 몇 대 몇이니? 1대2야. 맞아? 여기서 짚고 들어가라고. 그럼 어떻게 짚고 들어갈 건데요? 저 얘를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모르면 그냥 미정상수 잡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A를 이렇게 잡자고. 여기다 A를 내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T 이렇게 잡을게. 그럼 2의 T 이렇게 잡을게. 그럼 여기서 잡았으면 다 양수잖아, 지금. 다 양수니까 이 길이가 뭐야? 이 길이. 그게 T라는 거 아니야? I야. 그죠? 이 길이 뭐야? 이거. 2의 T. 맞아? 그죠? 그러면 여기다 대고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그럼 네 길이가 뭐라고 써야 돼? 그냥 길이만 쓸게. 얘 길이를 뭐라고 쓸 거냐고. 2T인가요? 이렇게? 맞지? 왜냐하면 다시
내가 t, et라고 그랬으니까 이 자리가 x좌표니까 t 그냥 길이가. 대입한 거니까 그냥 2t 이렇게 된 거고, 얘가 1대2라고 됐으니까 이게 2배의 2t. 그쵸? 그럼 이거의 길이도 그럼 뭐라고 쓸 거야? 이거의 길이는 2배의 t. 그럼 너의 좌표를 뭐라고 쓸 거냐고. x좌표는 오히려 2의 2t고, y좌표는 뒤집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 얘 거라고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뭘 풀어? 아까 결국엔 방정식 풀려고 그랬죠. 좀 어색한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계산을 좀 다시 해드릴게요. y는 마이너스 2t다 이렇게 된 거고, 그죠? 여기다 그대로 써주면 로그 2에 x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2t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로그 2의 16.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야? 그냥 계산. 로그의 성질. 밖에서 합해지면 안에서 곱해진다. 안에서 곱해졌으니까 분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2의 2 플러스 얘는 로그 2의 t. 차분히 써드릴게. 로그 2의 16 이렇게. 그럼 얘 뭐니 얘? 밑과 진수가 똑같은 이거 지워지고 뭐만 남아? t만 남죠. 그지? 여기는 마이너스 2t고 잘못 써. 로그 2에 왜 2야? 숫자 2죠. 숫자 2. 문자 2가 아니라 미안해. 얘는 이렇게 그냥 끊었으니까. 됐지? 자 그러면 로그 2에 2 얘 이렇게 붙어 있잖아. 선생님이 이항하는 거 잘 봐봐. 어떻게 이항할 거냐면 로그 2의 16 마이너스 로그 2의 2 어떻게 얘들을 통째로 왼쪽으로 옮긴 거고 오른쪽은 지금 뭐가 살아있는 거냐면 얘 t 하나 있고 너 넘어가니까 3t 아니야 3t. 한 번 더 가볼까요? 로그 얘는 그냥 문자 2 그래서 2분의 16이니까 이거 8이죠 8 맞아? 그죠? 는 3t 이렇게 되는 거죠. 2t니까 이거 3t 그죠? 그럼 이게 8은 숫자 2의 세제곱이니까 앞으로 빠지니까 3 로그 2의 2 이렇게 될 거고 3t. 그러니까 그런 t가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2고 이걸 우리가 이제 이과 아이들은 이거 ln2라고 이렇게 쓴다고 얘를. 그러니까 너의 좌표는 ln 2, 이렇게 되는 거야. ln 2, 뭐가 돼야 되겠어? 2의 t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2에 요걸 그대로 써주면 로그 2의 2니까 이거 쑥 지워지면서 2잖아 2 이거. 너의 기울기는 ln 2분의 2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어색한 단어가 좀 등장돼서 내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뭐 가장 편하게 본다면 이거야. 그냥 수선해봐. 뭐야 이거 어렵지가 않은데 근데 가영이들이 막 틀렸다고 지금. 아주 기본적인 패턴들에 대해서 뭐 이해를 안 했던 거라고요. 맞아? 이렇게 닮음으로 풀 수 있다. 과연 이거로만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정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야 될 텐데 요거 오케이? 자, 한 가지 방법 풀어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야. 뭘 내리라고? 좌표는? 수선의 발을 내려라. 좌표의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단다. 근데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는 얘기는 내가 도형적 특징을 보겠다는 얘기야. 이게 좌표를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괜찮죠? 이게 첫 번째 방법.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이제 몇 개 문제는 좀 빼고 이렇게 좀 건너 설명을 좀 하면서 갈게요, 선생님이. 좀 길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좀 가보려고. 자, 아무튼 정리 다 됐니,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캠코더를 여기까지만 맞춰놔서 여기까지 못 가. 지우고 가야 돼. 예, 지금 오늘은 우리 이투스에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거라서 저걸 돌려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가야 돼서 이게 지워야 돼. 괜찮아? 대답은 없어. 그래서 지워봅시다. 우리 이 어색함은 1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지워요? 이쪽 지울게. 그냥 싹 지울게. 지금 같은 이제 풀이를 좀 가보려고 하니까 지워봅시다. 이제 두 번째 풀이요. 이렇게만 푸는 거냐? 아니. 작년 문제 15번이 가지고 있었던 되게 중요한 특징 여기다 써볼게요. 써봐. 이거 필기 또. 선생님 필기 공간을 좀 많이 마련해 놨는데 작년 교재 같은 경우는 아예 필기 공간을 페이지를 하나하나 더 줬는데 그랬더니 책이 너무 두꺼워져서 좀 슬림하게 가려고 필기 공간을 한 페이지당 하나씩 줬는데 어쨌든 필기 양식들이 많으니까 잘 조절하십시오. 90도 회전 이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 이런 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다라고 보이잖아요. 90도 돌리는 거, 이거 좌표의 특징.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이렇게 봐요. 처음 보는 건 교과서 수준을 끊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응용의 방법이라고. 자, 다시 봐봐. 선생님이 여기에 어떤 점 P가 있다고 합시다. P. 점 P가 하나가 있고, P. 자, 이 P라는 점을 선생님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볼게. 이렇게. 널 그래서 P'이라고 쓸게. 오케이? 됐죠? 그런 상태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항상 그렇듯 y는 x를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게. 그럼 y는 x가 있어. 그럼 P'이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한 점을 내가 P2'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P라는 점이 P2'으로 가려면 이게 90도 돈 거야. 헉, 왜? 자, 봐봐. 잘 봐. 여기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 어쨌든 너를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는 여기도 합동인 거잖아, 얘들이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어때? 같은 각이야, 그지? 맞아? 너라는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는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y는 x라는 직선이 있죠? 맞니? 이 y는 x라는 직선이 주는 되게 중요한 기하적 요소는 바로 특수각 45도거든요. 기울기가 1인 놈과 마이너스 1은 이런 용법으로 되게 좀 많이 써. 왜 그런데요? 이거 두 개 더해봐. 몇 도라고 이게? 45도. 그럼 여기 두 배 한 거니까 이게 뭐야? 90도라고? 아, 90도. 자, 그래 써볼게요. 우리가 어떤 점 P를 90도 돌렸다, 회전했다라는 얘기는 우리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한 점 P를 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놈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제가 90도 돌린 겁니다. 자, 외우려고 하지 마, 이것도. 이거 똑같이 나올 리는 없어. 어?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한 거지? 몰랐던 걸 내가 아는 걸로 어떻게 연결할 거냐. 굳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 필요가 있으면, 그래서 내가 가형은 이걸로 그냥 설명을 해버렸다고. 가형은 오히려. 왜냐면 이 패턴으로 끊어가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하다는 얘기야, 지금. 하지만 분명 의미가 있다고. 아, 이렇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끊어가는 거고. 그럼 이걸 그렇게 풀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풀어드리지요. 그렇게 풀어드리고, 2번 문제는 선생님이 생략을 할게. 2번 문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 끊어서 또 가고,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할게요. 좀 지워. 잠깐 지울게요, 이거 좀 그림 좀. 지우고, 여기다가, 하나, 둘, 이렇게 잡고, 아까 했던 그대로 갑시다. 아이고, 너무 길게 그렸네. y는 2x다, 이렇게. 썼어. 괜찮죠? 그 다음에, 잡고, 아까 뭐가 있었고. 자, 금방처럼 여기에 뭔지 모르겠지만 A라는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그리고 그 녀석을 90도 돌려가지고, 9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B가 2배가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 그림 왜 이렇게 늘어졌지? 네, 다시 그리겠습니다. 미안해요. 다시 그릴게요. 조금 넓적하게 그릴게요. 선생님이 미적 감각이 없어서 그림을 잘 못 그려. 잠깐. 나 제일 부러운 애들이 그림 그리는 애들. 그 주변의 사물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프레임 안에 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렇게 어플이 되게 발달돼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걸 그림처럼 표현하는 어플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되게 신기하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막 삐적삐적대면서 뭔가 이렇게 사물을 옮겨놓는 사람들 보면 이건 거의 정말 뭐라 그럴까, 이런 걸 보고 진짜 재능이다, 천재적 재능이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럽더라고. 나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선생님, 사람을 그려라.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쫄라맨 수준에서 끝나거든요. 넘어갈게. 저기 봐봐, EX. 자, 우선 얘도 쫄라맨 수준에서 뼈대만 싹 세우면 돼요. 봐라, 여기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널 잡고 아까 계속 그 얘기를 했죠. 너 90도로 돌려. 이렇게 딱 돌려서 만들어진 곳에 2배 네가 있어. 그럼 이걸 아까랑 다르게 해석한다면, 자, 우선 A라는 점을 내가 T, 모르면 잡고 가라고 그랬죠. 모르면 그냥 잡고 가. 뭐 미정상수. 그러니까 A를 T, 2의 T라고 할게. 오케이? 그래서 그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돌려버릴게. 대칭 이동하겠다고.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여기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찍히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뭐 A'이라고 할게. 그러면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Y를 바꾸면 되죠. 오케이? XY를 바꾸면 돼. 그러니까 너 대칭 이동하면 그냥 2의 T, T야. 맞지? 근데 이 녀석을 뭘 할 거냐면 너를 다시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여기에 딱 걸려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맞아? 그럼 어떻게 돼? 너를 A2'이라고 할 건데 너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떠올려야 될 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좌표는 그대로 가는 거야. Y좌표의 부호만 뒤집으면 되지. 내 말 맞니? 그죠?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는 근거들이 같다? 그럼 얘는 지금 90도 돌린 거라고. 여기까지가 90도 돌린 거라고. 뭘 해결한 거죠? 야, 90도.
근데 몇 배래? 네 길이의 2배. 그러니까 이 녀석의 2배인 게 이 곡선이 있으면 되는 거지. 마지막에 그래서 그 b는 너의 각각의 좌표의 몇 배? 2배 베이베. 2의 2t. 아까랑 똑같잖아. 그거 대입한다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대칭 이동 2번 방법. y는 x와 x축 대칭 또는 y는 x와 y축 대칭을 하면 이게 90도 돌아버리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게 첫 번째 문제야. 됐죠? 결국 그럼 또 우리가 막 미적분도 되게 어려운 걸 했었잖아. 막 확통도 되게 어려운 문제도 풀고. 그럼 그런 거에 비해서 어렵나? 아니야. 쉬워. 근데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쉬움과 어려움이 시험장에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느낌들이. 그러니까 요거죠. 시험장에서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냐. 어색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거든. 이 어색함을 줄이려면 익숙하게 만들면 되고, 익숙하게 만들려면 많이 정리하면 되고, 많이 풀어보면 되고, 많이 전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대들에게 과제를 많이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과제가 또 어떻게 갈까요? 많이 나가. 알았죠? 감사하면서 받으시고. 알겠지? 이 정도까지 우선 얘기를 하고,